네, 박건우 부장님. 네.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관본권 형태로 압수한 거는 기억나시죠? 예,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고도 안 받으셨나요? 그때 1억 6,500만 원 현금 압수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그게 관본권 형태라고 당일날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 압수계에 접수한 시기는 기억나시나요? 그 추후에 저희들이 4월 달에 그 경위를 확인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12월 압수계에 이 전달하는 접수하는 시기도 기억이 안 나시고요? 그거는 그때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작년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인 18일 날 그 압수계에 압수물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네. 해당 그 압수수색한 검사가 접수도 했나요? 그 팀이 그 검사실에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죠? 최재형 검사죠. 네네. 네,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접수를 했겠죠.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접수하진 않죠. 수사관이 했겠죠. 수사관 통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접수 받을 때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그날 말씀. 뭐 대충 12월 중순에 대충 5천만 원 정도 되는 관본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 뭉치가 들어오는구나. 띠지와 스티커가 있구나라는 기억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금액은 모르죠. 근데 돈 묶음 지금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본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들어옵니까 그게? 가끔은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본권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관본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지금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관본권이라는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관본권 형태를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저 제보 받은 거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본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 달에 처음 알고. 관본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럼 해당 검사 지금 제가 징계 받아야 되는 거네. 근데 아무튼 관본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기억이 맞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경민 수사관은 같이 압수계에 근무하고 계시죠? 보통 압수물품 들어올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요구하죠? 저희가 원형 보존 현금에 대해서 원형 보존할지 확인하면 그 여부를 지휘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했습니다. 했어요? 네, 공문 형태로 있죠? 아닙니다. 공문 형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요.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를 문서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증 책임지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지시받은 공문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 해당 접수계 인원으로서 확인 매번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압수물품에 대해서 점검하죠. 법령에 있는 대로. 그건 영치 담당 소관입니다. 영치 담당 소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규칙에. 네, 본인은 안 하지만 본인은 그러면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접수계에서? 공문 그냥 쌓아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문은 없고 그러면 검사가 위증한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민 증인 네, 받을 때 해당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원형 보존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구두로도 해도 된다고 했죠. 남경민 수사관. 네. 그렇죠? 그러면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원형 보존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두로 지시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럼 원형 보존 지시 받을 때 당시에 관본권 형태가 기억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관본권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관본권 일반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든지 징역 5년을 받든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 보존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받았을 때 관복 형태로 안 받았고 원형 보존 지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존 지시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맞습니까? 저희는 저는 제가 받은 제보는 원형 보존 지시를 공문 형태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해당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목고 받을 때, 이 해당 압수물을 접수받으실 때 원형 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으신 기억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관목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시를 받은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직접 와서 했어요? 아닙니다. 수사관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관 누구예요? 이름 말씀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네.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 보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돈이 관복권이 아닌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 봉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돈다발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원형 보존 지시 받고 그때 받았던 돈다발의 형태가 무엇이냐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로 쌓여져 있는지 그냥 고무줄로 왔는지 이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시가 구체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세요. 그때 받았을 때 돈다발의 형태는 잠시만요.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까? 남경민 수사관 왜 자꾸 아래쪽을 계속 보고 계세요? 뭐 또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준비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답변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돈다발의 형태 기억해내세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형 보존은 지시를 받았는데 원형 보존, 원상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아 이게 돈다발이 이게 비닐에 쌓여 있네? 아니네? 이게 지금 고무줄에 쌓여 있네?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을 때 아 이 원형으로 원상 보존 지시를 받을 때 이 형태로 보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데 처음 본 형태는 관목권 비닐로 쌓여진 건 당연히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하세요. 비닐로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청에서 원형 보존이라 함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거지 그 외에 부수적인 거에 대한 받았잖아요.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받을 때 네,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 있습니까? 제가 띠지 스티커까지 묻지 않을게요. 비닐에 쌓여 있는 형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돈이 비닐에 쌓여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하고 돈 거래할 때 비닐에 싸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답변하세요. 매일 다양한 합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만 아니 비닐에 쌓이는 돈이 많다고요? 저희가 남부지검 지금 현장 시찰 갈까요? 당장? 다양한 그래서 12월 달 한 달간 비닐에 쌓여 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본인 책임지실 거예요? 그 현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합수물이 합수물이 들어오는데 비닐에 쌓인 현금이 자주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주변 수사관들이 비웃고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이 지금 왜 그거 다 뒤집어 쓰냐고? 그러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니까. 진짜 비닐로 쌓인 현금, 돈다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로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에 쌓인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이하잖아요. 돈다발이 어떻게 비닐에 쌓여 옵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그럼 해당 그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해서 접수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이라면 김정민 수사관은 해당 그 최재형 검사실 수사팀으로부터 접수 받으면서 원형 보존 지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돈다발 오는구나 라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 지금 증언대로라면 그러면 해당 그 최재형 검사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상태로 고무줄에 묶어서 돈다발 그러니까 압수할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계에 접수할 때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접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김정민 증인의 발언을 답변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해한다면 띠지와 스티커는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뒤집어 쓰실 거예요? 그때 상황이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쓰여있는 돈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간 한 달간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이 압수물 중에서 비닐에 쌓여 있는 5천만 원 돈다발 있는 거 다 확인할까요? 자료 요구해서 남부지검 아니 지금 24년 몇 월에 오셨다 했죠? 24년 3월에 왔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은 비닐에 쓰여진 관본권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본권을 비닐에 쌓인 관본권을 24년 3월 이후에 압류된 물품이 있는지 전체 다 확인해 볼까요? 전수조사 해볼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 적이 없죠. 비닐에 쌓인 돈을 24년 3월 이후로 본 적 없잖아요. 비닐에 쌓인 현금 돈다발 본 적 있어요? 없죠. 24년 3월 이후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다발을 관본권을 그것도 압수계가 접수하면서 봅니까? 못 보지. 근무함이 치면서 비닐에 쓰인 돈다발 한 번이나 본 적 있냐고요. 24년 3월 이후로. 지금 기억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검찰에 입사하고 나서 관본권, 비닐에 쌓인 관본권 돈다발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적이 없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접수계 수사관이 훼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접수계 수사관들 다 수사하고 감찰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계 수사관들 계장들부터 해서 다 한번 뒤져볼까요? 그럼?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김정민 수사관 기억심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증거인멸의 주 대상자, 주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걸 기억 못한다면 만약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나 비닐본 관본권 수사관도 그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나는 그냥 관본권 그대로 비닐 그대로 줬다. 근데 접수 봤더니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다. 근데 접수 수사관이 다 훼손해서 압수계 그 물건 보존실에 넘겼다. 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증거인멸자가 돼서 징역 5년 선고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증거물 보존하는 데에서는 방금 남경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보존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본 적 없다고 해요. 관본권. 검사는 수사관은 관본권 형태로 원형 보존해서 지시까지 하고 그대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이 훼손한 게 되는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남부지검이 관본권 돈다발을 압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기억 못하죠. 본인은 그런 관본권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훼손했겠죠. 그거를 남건욱 부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당시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시했던지 훼손을. 그렇지. 피혐의자들입니다. 수사될 거고요. 본인 기억을 잘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형 지시까지 했어요. 이미 검사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 보정 지시까지 한 거를 지금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남건욱 부장검사 원형 보존 지시한 거 알고 있습니까? 최재형 검사가? 위원님 잠시만요. 자, 지금 남경민 수사관 계속 아래를 보고 계시고 이희동 증인도 지금 아래에 뭔가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증인은요 기억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아예 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메모까지는 가능합니다. 메모를 하실 건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경민 수사관은 아까부터 지금 그 자료를 봐서 그런지 약간 휴대폰 때문인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휴대폰을 이 앞에 보이는 앞쪽 책상에 저희 행정직원을 통해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면 증인이 볼 수 있는 앞에 책상에 두고 이따 정해 시간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십시오. 자, 남건욱 부장검사께서 박건욱 부장님. 박건욱 부장검사께서 증거보존 원형 보존 지시 한 건 알고 있죠. 했다고 보고받았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증거인멸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하라고 지시하신 적 없으시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동 우리 당시 차장검사님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원형 보존 지시 한 거는 알고 있죠.
사후에 보고받아서 그러니까 보고 받으셨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예, 거죠. 4월에 보고받아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석 당시 남부지검장도 그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감찰도 했고 실제로 4월 이후에 예. 이 띠지와 이 스티커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남부지검장께서도 근데- 남부지검장이 근데 그 전에 증거인멸 지시를 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재형 검사가 증거인멸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 한 말씀만 죄송해요. 제가 예. 지금 질문하고 싶은 그게 예. 그 답변을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동 차장께서는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그 수사팀에서는 관본권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굳이 실물을 관본권 사진에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건욱 우리 부장검사님은 네. 당시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최재현 검사팀에 있는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죠?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관목권을 잘 압수수색해간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계에 제대로 접수를 시키면서 원형 보존 지시까지 원상 보존 지시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거네요. 지금대로라면.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걸로 알고 계시군요. 아니, 보존물 관리한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보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접수계가 문제 있을 거다. 라고 위원님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깐만 김정민 수사관하고 하고 혹시 답변 예. 위원장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사건을 다시 다 재구성을 해보아도 아니 굳이 왜 김정민 수사관이 왜 이 관본권을 띠지와 스티커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사무규칙 그 검찰 사무규칙 기억 안 나고 뭐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제가 50호 100호 양보를 한다 쳐도 말이 안 되지만 증거물을 원형 보존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검찰 공무원 준비하실 때 기본 공부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사무규칙 알고 계시죠? 김정민 수사관. 네,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신 적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는 알고 계시죠? 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소한 몇 개월을 접수 받아보시면서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당연히 사무규칙 기억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기억하고 그런데 지금 접수를 받으면서 관본권 형태, 비닐봉지, 돈다발 형태 기억도 못하면서 본인이 띠지와 스티커를 굳이 온대로 갖다가 접수를 받아서 보존실로 넘기지 굳이 본인이 거기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증거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훼손을 하거나 어떤 변형을 가한 적 있습니까? 증거물품에 대한 변형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24년 3월 이후로? 접수한 이후에? 그걸 막 알아서 띄고 찍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하죠. 한 번이라도 훼손한 변형한 적 있어요? 변형. 제가 변형이라고 표현할게요. 훼손이라고 하면 범죄 사실이니까. 변형한 적 있습니까? 증거의 물의 형태를? 혹시 어떤 변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 봉투를 형태를 받은 봉투를 뜯든 찢든 뭐 증거물 스티커가 있는데 증거물 스티커를 떼든 증1, 증2 이렇게 나오게 그 스티커 임의로 뜯습니까? 수사관이? 그렇게 고의로 하지는 않... 쳐. 상식적으로 안 쳐.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 자 24년 3월 이후로 관본권 비닐에 쌓인 형태로 돈다발을 받은 기억도 없고 접수된 적도 없습니다. 남부지검에. 이 건이 거의 유일해요. 본인이 근무한 이후에는.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비닐 형태 돈다발을 지금 압수물에는 대상에 있었고 접수한 기억은 없으면 그러면 해당 검사 수사관이 저희한테 위증하는 거죠.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비닐 형태 돈다발 받은 적 없으시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돈다발 그러니까 돈에 비닐이 쌓인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지금으로선 기억이 없죠?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직 수사관님들,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띠지 스티커 분실 사건의 주 혐의자는 김정민 수사관이다. 아니 수사관이 최선영 계장이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압수물에 인계했고 제대로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형 보존 지시까지 다 내렸다.
그리고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님들은 본인들은 잘 수사하고 보존했다. 그럼 이제 접수계가 잘못 훼손한 거 아니겠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훼손했습니까?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 보존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은 그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도 거기서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박건욱 부장님, 네. 이 띠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티커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띠지는 사진 안 찍으셨나요? 어느 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다발 띠지요. 시중은행 띠지 그때 압수한 그때 비닐로 쌓여 있어서 띠지까지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 아니신 거죠? 관봉 속에 있는 띠지는 그 비닐 뜯지 않는 이상 찍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냐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티커 사진만 있거든요. 지금 띠지 사진이 없어서 띠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근데 내용도 못 찍으신 거는 비닐로 쌓여 있는 이미 랩핑돼 있는 돈다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맞죠.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연락드린 겁니다. 그때 4월 말에 며칠 날 확인하셨다 했죠? 정확히 날짜가? 4월 24일 날 조회 시간에 제가 검사장님께 이게 폐기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그 JTBC에서 관봉권 이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때 파악했던 내용인 폐기된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검사장이 그 제대로 좀 확인해라,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서 4월 25일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는 부장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부부장께서 하셨어요? 사실은 감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희 아니, 내부적인 조사는 하셨다고, 1차 조사를 하셨다고 해당 팀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위 확인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하셨죠? 그것은 그 최재현 검사 후임 검사인 안준석 검사실에서 그 담당 수사관도 있고 해서 안준석 거기서 검사가 조사해서 김혜진 부부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한테 보고. 직접 보고했어요? 그러면 김혜진 부부장은 보고는 못 받은 거네요? 그 보고 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유도 안 받았다고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준석 검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럼 부장검사께서 그 당시 박건욱 부장께서 보고 받고 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띠지 스티커 분실했습니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경위 확인하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25일 날 조회 시간에 검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 검사장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좀 그거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까지 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이 지휘했던 팀이 특검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점들이 특검에 저희가 특검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어디든 뭐 상설특검이든 저희가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유하고 보고 받으시고 검사장에게 보고했더니 뭐 경로 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 뭐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또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25일 날 보고 드렸고 그때 중요한 그 청탁금지법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선물 관련 부분 수사, 그 부분 수사 계획을 작성해서 그날 제 기억으로는 신 검사장이 대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 지나서 저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다른 수사 내역을 저희가 궁금한 거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 저희들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월요일 아침에 그 영장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 신 검사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대검에 이 관봉 폐기 경위도 다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요한 이 현안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집중하고 여기 수사에 집중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특활비가 혹은 특활비가 지금 저희가 12월 3, 4, 5, 6일 4일간 3억 4천만 원이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돈다발의 특활비 사용의 최대 액수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용권의 특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곧 밝혀지리라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예. 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예,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지 잘 몰라서요. 예. 그러면 이제 박건옥 부장께서 이제 바로 파악을 하고 나서 차장검사께는 보고를 하셨나요? 바로 검사장께 직보하셨나요? 그 사건은 차장님 파악은 하셨죠? 예,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매일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장이 검사장한테 직보를 하고 저는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받는 그냥 입장이었습니다. 같이 들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금 검사 측은 띠지를 왜 사진 안 찍었냐에 대해서 이 비닐로 패킹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티커밖에 못 찍은 그 사진 그대로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계에 제대로 접수를 했는데 압수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예. 그 해당 최재형 검사나 최선영 계장이 뭐 갑자기 비닐 패킹을 뜯어서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띠지 스티커를 이 두 분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압수계가 지금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럼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압수계에 다음날 바로 제출을 하는데 심지어 원형 보존 지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김정민 이 수사관은 원형 보존 지시가 그냥 돈만 세라고 하는 건 줄 알아서 스티커 띠지 훼손했냐 비닐 패키지 뜯었냐 라고 했더니 안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없거든요. 지금 차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예, 위원님, 그 김정민 수사관 증언 취지는 그 당시에 압수물 처리할 게 많아서 그것을 받는지 안 사장님. 받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검사들 진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패킹된 거를 기억을 못 합니까?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우롱합니까? 국회를? 아닙니다. 어차피 10월 내내 불려 다니실 거예요. 국정감사 내내. 청문회도 할 거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처럼 불려 다니겠죠. 그때 다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지금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을 못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을 근무합니까? 그게 지금 단순 사건입니까? 건진법사가 관봉권을 받아가지고 비닐 패킹된 5천만 원을 심지어 압수수색해가지고 결정적 단서인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권력형 비리인데 그걸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아무 사건인지 몰랐어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수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럼 못 벗어야죠 수사관이. 검사가 그런 기억도 못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차장님도 되시는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브릿지 목걸이를 기억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관본권 5천만 원 패킹된 거를 기억 못 한다고 하는 사람, 지금 다 한번 보세요. 블라인드 보셨죠? 검찰, 우리 남경민 증인, 검찰 블라인드 보셨죠? 네, 맞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전 커뮤니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아이디 추적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비웃어요, 지금. 기억 안 난다. 대한민국 어떤 직업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원형보존 지시한 것도 기억 못 한다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 저 수사관들은 지금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짜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입 맞추고 들어왔구나. 자기들은 원형보존 지시가 돈다발만 세라는 줄 알고 띠지 관복권, 패킹, 비닐 다 찢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 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하지만 이게 다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다 위증 걸리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증거자료 다 나오면서. 송호정 임성근 연말에 안 만났다 했는데 지금 다 버젓이 만나서 사진 찍혀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두 분도 수사관들 다 지금 제보 옵니다. 왜 말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를 잠깐은 눈속임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전체로 다 보고 있고 전직, 현직 수사관, 검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거는 이동 검사 박건욱 부장이 거짓말한다. 저한테 그래요. 법조계 언론인들부터 해서 전현직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렇게 저 두 분이 그렇게 허투루 수사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검사로서 나름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다 기억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면 더 주의해서 봤을 거다. 두 수사관들도 이 사건 최선영 계장이 인계할 때도 이 사건 증거 보존 물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 예를 들면 최선영 계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그 증거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더 엄중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오늘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서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청문회에서, 입법청문회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앞으로 더 진실은 많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다른 거 질문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경태 긴급하게 위원장께 그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이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반입 금지 조항이 있고요. 지금 그 근거로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 관본권 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란 기사가 났기 때문에 김종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이 답안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위로 하여금 이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답안 아까 준비한 답안 제출하십시오. 경위에게 제출해 주세요. 두 분 다 준비하셨어요? 본인이 메모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답안지를 만약 가져가서 네. 정답을 맞춰서 두 분의 답안지가 일치하는 모범 답안이라면 사전에 사건 모의 정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경위를 통해서 행정실을 통해서 회수해 주십시오. 네, 자료. 가서 회수.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답변이 그 답안지와 일치한다면 두 분 다 위증에 사전 모의하신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회를 모독하신 국회 모독죄로 당연히 고발 처리할 겁니다. 자, 이게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내용이 일치. 누가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함께 했습니다. 누구랑? 김종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사전 네. 모의하신 거예요? 사전에 모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맞춤 했다고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에도 진술을 입맞춤합니까? 장경태 의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두 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출석 요구할 때도 입맞춤하고 가세요? 사전 모의했다고 진술하세요? 검찰 가셔서도? 답안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Q&A를 본인들의 지금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범 정답을 외워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컨닝해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사전에 모의해서 두 자료가 막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도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답변 다 허위 진술로 우리가 입증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답변을 기억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다 저희가 지금 속기록 다 확인할 거예요. 비교대조해서. 근데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 답변하셨다. 그러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맞춤한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오신 4명의 증인분들은 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재판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피의자가 이런 상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아마 영장 구속영장 쳤겠죠. 이 정도면 증거인멸. 작성인이 변호인인지 저거 확인해 주십시오. 저거 변호사의 조력을 득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어찌됐건 네, 보고해야 될 조금 사안입니다. 조금 이따 하게 돼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다시 한번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가기 전에 저희 작성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야, 남경민 두 수사관 직접 작성한 건지 누가 작성했어요? 조력을 받은 건지.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도 직접 작성했어요? 네,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일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제 집에서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선배님 집으로 갔습니다. 보내줬어요? 보여줬어요 서로? 네, 봤습니다. 단둘이만 있었어요? 단둘이만 있었습니까? 어디 말씀? 네. 그 모범 답안 두 분의 문서가 이모티콘까지 아주 일치하시더라고요. 일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는데 두 분이서 직접 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모범 답안 작성하실 때?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요. 이따 질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이렇게 답변 모범답안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희동 차장님 본 적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예. 불가능하죠. 진술 입맞춤. 불가능하죠. 어떻게 증인이 나와서 답안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수사할 때도 항상 물어보죠. 사전에 연락한 적 있냐 물어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조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하죠. 그래서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씌웠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 씌워서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천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천건. 2. 폐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자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입니다.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네, 말씀드릴게요.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남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은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후배의 분석해서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음악을 관봉권 이렇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띠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1시에 만나서 네.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그러면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이거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2분과 남편분이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하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네, 위증 안 하셨으면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이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이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다시 1월 9일 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9일 날? 관문권 추적하신다고 영치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 9일 날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최재형 검사가 와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부 이렇게 매뉴얼과 표현하셔서 규칙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9일 날 최재형 검사는 그 띠지와 관본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 부장님, 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단독 범행이네요, 이건. 그걸 범행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 동의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재형 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띠지를 없앴던지 아니면 이주연 계장이 가지고 가서 개수기 돌리면서 띠지를 훼손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부장검사에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걸 4월에서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4일 날 인지하셨고 4월 25일 날 보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 검사가 인지한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보면 그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당연히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초에 인사로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아셨는데 한 달 내내 부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평검사가? 아니 1월 9일 날 띠지 없어졌냐고 남경민 수사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자기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아니 띠지와 관본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다 일관되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렇게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다시 분석은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뒤도 수지 안 맞는데 논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형 검사는 1월 9일 날 한 겁니다. 최재형 검사 저희가 증인 출석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부장검사님은 정확히 4월 25일 날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 9일 날 발견했던 검사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4월 23일 날 JTBC에서 관본권 사진을 보도할 그물이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았던 최재형 검사가 박건욱 부장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동 차장 검사님 또 4월 25일 돼서 보고 받으신 거죠? 1월 9일 이후부터 4월 24일 사이에는 전혀 이 사실관계를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24일 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압수수색 수사관들을 그렇게 질책했던 검사는 이 사건을 3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최재형 검사는 아주 주요 사건의 혐의자로 최선영 계장과 이주연 계장 모두 다음 청문회 때 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 위원장님께 시간이 지났어요. 위원장님께 시작하십시오. 예,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짧게 아까 이제 거기 자료에 보면 최재형 검사가
이게 왜 없어졌느냐고 하고 이제 질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 수사팀에서 고의로 했다고 하면 이 그렇게 자료 근데 보셨어요? 이 자료를? 배포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지금 하신 거지, 이 자료 보신 건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민 수사관 네. 작성한 문건 4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문건 같은데요, 이건? 다 공개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고 문건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보고 문건 같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고 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네.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따라서 현금 개수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 목록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현금 괄호 열고 5만 원권 3,300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전송배 괄호 닫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백혜룡 화곡지구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압수수색 목록을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받으면 다 드러납니다. 자,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아까 지구대장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압수 장소가 권성배 씨 주거지인가요? 주거지로 알고 은신처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 원권을 개수기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한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